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여러분 주말 일요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씨는 좀 따뜻해지고 점점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전체적인 경제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1분기 바로 배당금 일자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전패자분들 일단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는 있지만 현재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요 관계죠.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서면 이제 회담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좀 이제 협상이 잘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퍼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는 지금 핵 실험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실제로 공격을 가할지 아니면 위험만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에 이제 40만 명에서 60만 명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사망자가 300명에서 400명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일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악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큰 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죠. 요 금리 인상. 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외부적인 리스크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장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증시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이 존재하고 회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성장 가치가 높다면 우리는 그 성장 가치를 믿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한 주를 더욱더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마인드 적립가 그리고 꾸준히 이제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이제 특별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ETF 종목까지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간다면 노후 준비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멘탈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배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패 여러분들 요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일자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배당금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당금은 이제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다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에게 그러니까 이익 잉여 흐름에 대한 이제 현금이나 주식으로 환원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이제 금액을 이제 배정을 해서 주는데 일단은 보유 주식수 곱하기 배당금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보통주는 361원, 네, 그리고 우선주는 362원으로 현재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이제 배당이 좀 이제 형식이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배당은 1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급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기배당은 1년에 2번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분기배당으로서 연 4회 지금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지급되는 날짜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로 총 4번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요 차이점 우리 삼조폐자분들 혹시 아시나요? 요 차이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가격? 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죠. 바로 계리율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의결권입니다. 의결권. 그러니까 의결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사결정권이라고 좀 지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 이제 보통주와 이제 우선주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주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개별 기업들의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 네, 이렇게 좀 써드릴게요. 인정받는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선주 보이시죠? 우선주. 네,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에 비해서는 우선한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고요. 무엇이 이제 우선한다는 말일까?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주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선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주의 권리 중에서 이제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이익, 배당, 기업 이러한 것들이 청산할 때 자녀 재산에 대한 배분 그리고 재산에 대한 이익이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재산상 이점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우선주 발행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발행하는 개별 기업은 동일하지만 주식이 갖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가에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7만전자죠. 보통주는. 그리고 우선주는 6만전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기업의 의결권에 관심이 없고 배당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우선주를 더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주 한 주라도 조금 더 싸게 삼으로써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주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단한 이제 용어 이제 3가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마 제 방송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당. 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발생시켜 누적해온 이익 잉여 흐름에 일부를 기업의 소유에 대한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이죠. 네,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이익이 상당히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된다면 특별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연말 되면 특별 배당금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배당 기준일, 네, 여기 보이시죠? 이 배당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의 주식 보유 유무에 따라서 배당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 배당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그 달에 대한 마지막 날까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풀이돼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뒷장에서 제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낙일. 네, 배당 낙일도 마찬가지로 배당 기준일이 지나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네, 이 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배당 낙일입니다. 그래서 요 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2012년 1분기 배당금을 또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배당금, 그러니까 3월 31일이 이제 배당 낙일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네요. 네, 그리고 요 플러스 2 해가지고 3월 29일까지는 좀 이제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배당 낙일이 이제 3월 30일이네요. 그래서 요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좀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9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3월 29일. 장 끝날 때까지 요 날 기준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면은 5월 달에 받게 됩니다. 네, 5월 달 중순에서 그러니까 연달아 받게 되는 거예요. 2012년 이제 12월 달이죠. 4분기 대한 배당금은 4월달에 나오고요. 네, 4월달 중순에 나옵니다. 그리고 5월달, 요거는 2022년 1월달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받기 때문에 4월달과 5월달 연달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선조표자분들 요렇게 이제 361원과 362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 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패자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